안녕하세요. 유이컴의 권재수입니다. 오늘은 파트 환경에서의 패스파인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서 패스파인더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파트 환경에서의 패스파인더는 형상을 제어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의 기본 위치는 왼쪽에 있는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라면은 패스파인더라고 써 있는 곳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르신 상태에서요.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에 있는 창 모양의 아이콘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파인더의 위치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위치에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지고 와서요. 왼쪽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정의 편집, 프로파일 편집, 동적 편집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정의 편집은 무엇이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요. 지금 화면에 돌출 커맨드 창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은 내가 마침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화면으로 돌아가는 명령어입니다. 사용자가 만약에 스케치를 수정하겠다라면은 프로파일 그리기를 누르시게 되면은요. 스케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시 스케치 닫기를 하고 내가 만약에 돌출한 양을 변경하겠다라면은 이 범위라는 곳에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출 1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파일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파일 편집은 무엇이냐? 선택해 보겠습니다. 프로파일 편집은 내가 선택한 형상에 스케치를 편집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스케치 닫기 누르겠습니다. 끝났으면 마침 이번에는 다시 오른쪽 버튼 동적 편집 누르게 되면은요. 동적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형상은 그대로 보이시죠? 내가 치수 기입한 값이 화면상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수를 클릭한 상태에서 값을 바꿔주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형상이 변경되는 걸 보실 거예요. 바로 이게 동적 편집입니다. 쉽게 말해서 형상을 보면서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났으면 ESC 키 누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1번을 선택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숨기기. 이렇게 되면 전체가 다 숨겨지죠. 다시 오른쪽 버튼 표시 하게 되면은 전체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신 숨기기와 표시 기능은요. 형상 단위가 숨겨졌다 보여졌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디 단위입니다. 바디. 멀티 바디일 경우에 바디를 보였다 숨겼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제가 바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출 평면 잡고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대로 돌출하겠습니다. 마침 취소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디가 두 개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제가 돌출 1번을 오른쪽 버튼 숨기기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바디가 보이고 내가 선택한 바디는 숨겨지죠. 다시 오른쪽 버튼 표시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선택한 바디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 보이는 이 숨기기 표시 기능이라는 거는 형상을 숨겼다 표시했다라는 게 아니고 바디 단위입니다. 바디. 만약에 내가 형상을 숨기고 싶다. 그거는 여기 보이시는 억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운드 1번을 숨기고 싶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엣지에서는 억제하겠다는 거죠. 선택 그리고 나서 억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운드가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형상 앞에 빨간색 표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지만 내가 파트에서 형상을 수정할 때 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원복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보시면 억제 해제 눌러서 원래 형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패스파인더로 이동을 해서요. 돌출 2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보시게 되면은 동기식으로 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기식으로 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3D 소프트웨어들은 파라메트릭 기법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면 저 동기식은 무엇이냐? 난 파라메트릭 방식의 모델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기식과 일반 방식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장표 하나가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 파라메트릭 모델링, 이게 바로 솔리드 엣지에서는 순서 지정식을 의미하고요. 논 파라메트릭 모델링, 이게 동기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에 보시면 모델의 스케치 또는 피처 작성의 각 단계에서 종속 및 상호 관계를 부여하여 모델링하는 방식이다 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바로 종속 및 상호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파라메트릭 방식의 모델링은요, 형상과 형상끼리의 종속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형상이 뒤에 있는 형상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엇이냐? 서로 종속 관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상위에 있는 형상을 업데이트했을 경우에 뒤에 있는 종속 관계에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최대 장점인 거죠.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업데이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단점은 다른 사람이 모델링한 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형상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편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동기식은 어떨까요? 동기식의 개념은 당연히 순서 지정식의 반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 지정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종속 및 상호 관계입니다. 그런데 동기식에서는 바로 이 관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냐? 서로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수정하는 면만 제어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스텝 파라솔리드 같은 이종간 CAD 데이터를 편리하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아까 순서 지정식은 형상 단위로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기식은 면 단위 제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 동기식 기능에는 면을 선택하는 옵션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선택을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면이 누락이 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동기식은 별도의 강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동기식을 쓰시게 되면은요,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 한국에서는 그렇게 동기식을 많이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께서 동기식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정말 편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순서 지정식 데이터를 동기식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패스파인더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대부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부모 자식 표시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D CAD는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 형상을 수정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수정하기 전에는요, 항상 부모 자식 표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파라메틱 기법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기능이 무조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활용을 하셔야지만 형상을 수정했을 때 흔히 말하는 깨짐이 발생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출 2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요, 부모와 자식 표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패스파인더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저건 무슨 얘기냐? 빨간색은 지금 돌출 2번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돌출 2번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다음에 자식이지 자식 다음에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은 돌출 2번을 만들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돌출 2번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들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돌출 2번을 수정을 할 때 저 파란색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돌출 2번을 잘못 수정하게 되면은 저 파란색 부분, 자식이 되는 영역들이 다 깨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파라메트릭 기법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기능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수정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형상을 만드는 것보다 형상을 편집하는 게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어려운 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모델링한 거를 수정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리드 엣지에서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했는지를 알면 수정이 조금 더 용이해집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우측 창에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패널 표시라고 있죠?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상 재생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모델링 했던 순서대로 넘어가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모델링 한 순서를 확인하시게 되면은요, 수정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기능은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형상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탭이 하나 뚫려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머지 튀어나와 있는 형상에도 탭을 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저 구멍 1번이라는 이 탭이 패턴보다 위에 있었으면은 내가 패턴 작업을 할 때 구멍 1번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구멍 1번이 패턴보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구멍 1번을 패턴 1번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형상 간의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구멍 1번을 만드는데 패턴 1번이 만약에 부모 역할을 했다라면은 자식이 부모보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멍 1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부모와 자식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턴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죠? 그러면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해보겠습니다. 구멍 1번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패턴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띄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멍 1번이 패턴 1번보다 위에 가 있죠.
그러면 패턴 편집에 들어가서 구멍 1번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패턴 1번 선택, 정의 편집, 선택 눌러서 누구 선택합니까? 구멍 1번도 같이 선택. 됐으면 확인, 마침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형상에도 탭이 다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형상 이동은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되긴 합니다. 그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미리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만약에 연관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환경의 패스파인더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